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최근 수출입을 하는데 자꾸 제 화물만 검사에 걸려요. 주변에 다른 회사들은, 제 동기들은 검사 안 걸리는데 왜 자꾸 우리 회사 것만 검사에 걸리죠? 까대기도 하고 툭하면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블랙리스트인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수출입 신고 오류 점수를 의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 오류 신고란 무엇인가? 수출입 신고는 PL 신고가 원칙입니다. PL은 페이퍼리스. 한마디로 전자적으로 신고서의 내용만 잘 작성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수출입 신고는 PL 신고라고 하여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면 즉시 수리가 됩니다. 세관이 일일이 모든 신고건에 대해 검토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관세사가 되겠죠. 신고인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만일 신고인이 내용을 잘못 기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정신고를 할 때마다 오류 점수가 부여되고 오류 점수가 누적되면 PL 제재, 서류 제출을 한다던가 검사에 걸린다던가 하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연하게 정정을 많이 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는데 이거 정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오류 점수란 뭐지?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오류 점수,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점수는 수출입 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을 정정할 때마다 부여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부여됩니까? 귀책 사유에 따라 귀책 당사자에게 부여됩니다. 수출입 화주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수출입 화주에게 오류 점수가 추가되는 것이고, 수출입 화주는 정보를 제대로 줬는데 관세사가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라고 하면 관세사에게 오류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귀책 당사자에게 오류 점수가 추가되면서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출입 정정 신고를 할 때 귀책 사유 부호에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냥 수출자가 잘못한 것으로 해볼까? 살짝 흔들리는. 그래서 정정신고를 할 때는 귀책사유 부호부터 입력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오류 점수가 누적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수출입 신고 정정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오류 점수 빵 페널티 부여, 이거는 아닐 겁니다. 페널티는 누적된 오류 점수와 오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널티는 PL 신고 제재라고 하여서 서류 제출에 걸린다던가 검사에 걸린다던가, 즉 신고서만으로 수출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정말 가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류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 제재가 있을까요?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관련 규정은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0점 이상부터 7일간 이제 PL 신고가 정지되고 오류 점수가 2000점을 넘어가면 무려 60일간 PL 신고가 정지됩니다. 아니 오류 점수 300점부터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 달에 수출입 신고 100건 하는 업체에 300점과 한 달에 수출입 신고를 10,000건 하는 업체에 300점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류 비율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업무별 오류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서 오류 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업무별 오류 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 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오류 점수가 많아도, 특히 한 달에 수출입 신고를 몇만 건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류 점수 1000점, 2000점은 사실 문제도 아니거든요. 금방 올라가요. 신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신고 건당 1점씩만 받아도 금방 수천 점이죠. 그래서 오류 비율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류 점수 비율이란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2조 용어의 정의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화주, 화물 운송업자별로 전 분기 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 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 점수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 점수가 300점 이상 될지라도 수출입 신고 건수가 많으면 오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PL 제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귀책 사유가 왜 중요할까요? 실제 정정을 발생시킨 귀책 당사자에게 오류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가 오류 점수 누적으로 PL 제재를 받았다? 해당 관세가 수출입 신고하는 모든 건에 대해 PL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출입 화주에 오류 점수가 누적돼서 PL 제재에 들어갔다? 그럼 어떤 관세와 신고를 하던 해당 수출입 화주만 PL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화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워낙 신고에 익숙한 관세사가 그렇게 오류 점수가 수백 점이 누적될 정도로 정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지도 않습니다. 뭐 사실 수출입 화주도 정말 큰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오류 점수가 누적되어서 PL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PL 제재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애초에 수출입 화주가 운임 내역이나 이런 걸 줄 때 지난 분기 걸로 잘못 줘가지고 신고를 다 잘못했어. 그리고 그 수십 건 수백 건 한 신고를 한 방에 정정이 들어가면 한 방에 수백 점이 빵 그렇게 이제 PL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 그런 건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수출입 화주도 관세사도 오류 점수 누적으로 PL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 오류 점수와 비율에 따라 PL 제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았다. 그럼 도대체 오류 점수가 몇 점 돼? 신고 하나 정정하는데 뭐 오류 점수 막 100점씩 들어가는 거냐? 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정인지에 따라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곳이 이제 8조 오류 점수의 계산을 보면 뭐 2항의 1호 보시면 신고 수리 후에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은 18점, 뭐 수입은 22점. 신고 수리 후에 금액, 중량, 수량, 정정 결과 정정 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 점수는 50점. 전송된 신고 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 취하를 한 경우에 오류 점수는 한 건당 50점. 이런 식으로 사안에 따라 오류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왜냐면 정정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정 이거 했다고 한 번에 수백 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정정을 할지라도 란별 최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란이 뭔데? 수출입 신고는 한 건당 란이 하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란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한 건에 HS 코드가 즉 물품이 몇 개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 물품의 HS 코드 수만큼 란이 나옵니다. 더 정확한 상황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예시로 설명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란이 구분되는 이유를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면 너무 영상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렇게 오류 점수는 건당 최소 18점부터 최대 100점이고 수입 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수출 신고의 경우 란별 7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오류 점수 때문에 PL 제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마. 괜히 이거 신고했다가 그 오류 점수 누적돼가지고 괜히 제재 들어가니까 신고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화주 측에서 판사님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해 주시겠어요? 이거 정정하면 돼. 사실 이거 뭐 딱히 세율이 변하는 거 아니면 뭐 정정 안 해도 안 걸리고 괜히 정정하면 오류 점수 누적돼가지고 검사 걸려요. 라는 관세사도 있고 혹은 관세사 측에서 먼저 이거 정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수출입 화주가 정정하면 오류 점수 있다던데? 그러면 나중에 제재 들어가는 거 검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화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정정 사유에 따라 따박따박 오류 점수를 부여하고 따박따박 PL 제재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점수 면제나 감면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류 점수가 면제되는 이제 사유를 쭉 화면으로 보시면 뭐 저거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거 외 요 규정이 중요합니다.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곳이 8조의 1항을 보시면 세관장은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 사유와 정정 시기에 따라 오류 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라고 하면서 1항의 1호를 볼게요.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
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정 신청 시 오류 점수 면제. 자,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되고 7일 이내에 정정을 한다. 오류 점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출 신고의 경우는 일단 신고를 하고, 왜냐면 계약 관계가 변해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7일간은 신고 수리 후 7일간은 오류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출 신고 수리 후 수출 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역시 자동 수리, 그 세관의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 정정의 경우에는 자동 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류 점수 걱정하지 말고 정정하면 될 것이고,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정정 시 항목당 오류 점수 0.2점입니다. 0.2점. 항목당 0.2점이면 사실 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수출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수입 신고 수리 후 2일 이내라고 하면은 실제 오류 점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오류 점수 걱정 때문에 정정을 기피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정정하는 경우는 뭘까요? 관세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 적재를 해라. 즉, 관세법에 위과하여 수출 신고를 하는 시점에 운송 계약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수출 신고는 할 수 있고, 30일 이내 운송 계약 후 적재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정 사유는 뭐예요? 적재 기간의 연장입니다. 30일 이내 적재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그 해상 운송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권사님 어떡하죠? 지난달에 수출 신고 수리된 거 원래 오늘이 적재일이었는데 다음 주까지 딜레이 됐네요. 어떡하죠? 적재 기간 연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됐으면 반드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되고, 적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적재 연장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정정 신고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외 없이 과태료입니다. 적재 기간 연장은 수출 하주에게도 관세사에게도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류 점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정정 신고를 할 때 신청 구분란에 애초에 선적 기간 연장은 별도의 메뉴로 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적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정신고 못했는데 정정신고할 게 꽤 많네요. 어떡하죠?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관세청에서는 매년 1월, 작년에 이제 신고한 것에 대해 아직 정정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오류 점수를 면제시켜 줄 테니까 자진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사항은 유니패스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년 1월에 주기적으로 자진신고하라고 유니패스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이게 법에 있는 건가요? 네, 법에 있습니다. 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8조의 2 사망을 보면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 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 연도 신고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 정정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직전 연도 신고건에 대하여는 신청 정정 시에는 오류 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 관련 항목의 경우에는 오류 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세금을 100만 원, 관세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50만 원 덜 낸 거죠. 이거는 반드시 정정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오류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정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 오류 점수 크니까 내년에 자율 정정 기간에 합시다. 안 됩니다. 왜냐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은 잘못 신고했다라고 하면 즉시 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법에 위과하여 정확하게는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신고를 해야 되고, 왜냐면 가산세의 문제입니다. 자율 정정 기간 기다리다가 가산세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자율 정정 기간에도 오류 점수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유니패스 공지 사항에서도 이제 자율 정정 기간이라고 하면서 오류 점수가 면제되지 않은 사유를 별도의 첨부 파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은 대부분 세금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사항은 발견 즉시 바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오류 점수는 누적되는 건가요?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입 업무 초기에는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큰 오류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다행입니다. 오류 점수는 한 달 단위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합산을 하여서 제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기가 지나면은 오류 점수는 리셋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번 달에 신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PL 제재가 확정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다음 분기에 리셋 된다는 거 그냥 신고 대충 해야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즉 PL 제재 페널티가 결정됐다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류 점수와 비율에 따라 페널티를 가중치하여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곳이 구조를 보면 사망, 업무별로 오류 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 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하여 별표 2의 조정 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 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한다라고 하여서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업무별 오류 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이제 평균 검사 비율에 5%를 추가하여 상향 조정하고, 오류 점수가 1000점 이상이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10%, 오류 점수가 2000점 이상이고 오류 점수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검사 비율 20%가 추가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선적되기 전에 미리 수출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선적까지 여유가 있고 물품 소재지 세관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PL 제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문제입니다. 수입은 들어오면 바로 관부가세 납부하고 바로 물건 빼야 되는데, 왜냐면 창고료가 계속 올라가고 물건 빨리 찾아도 빨리 팔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PL 제재에 들어갔다, 서류 제출 걸렸다, 검사 걸렸다, 그래서 신고 수리까지 하루라도 더 걸리면 그 하루에 창고료 혹은 납품 업체한테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PL 제재는 수출권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수입신고권은 너무 가혹합니다. 만일 수입신고권에 대해 PL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직원 한 명 해당 항구나 공항에 이제 모텔 잡아서 상주시키면서 이제 컴퓨터랑 프린터 다 들고 모텔에 있는 겁니다. 신고 건수마다 서류 출력해서 세관 제출하고 뭐하고 바로 검사로 가고 이게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에 대해 PL 제재가 들어가는 건 정말로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 점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관리를 하지 않아도 PL 제재에 들어갈 정도로 오류 점수가 누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오류 점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류 점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 앞선 영상에서 통관 고유 부호나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을 할 때는 유니패스 가입을 하지 않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류 점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유니패스에 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입된 유니패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유니패스 상단 메뉴에 정보 조회, 자사 실적, 이제 기타 메뉴로 들어가시면 귀책 사유자별 오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단 검색창에 오류라고 검색하면 바로 메뉴로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자별 오류 현황을 보시면 다행히 저희 관세사무소는 이번 달 오류 점수가 0점입니다. 왜요? 보통 수출 신고 수리된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정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7일이 지나서 정정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고, 수입 신고의 경우에는 특히 세액이 달라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권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정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저희 관세사들이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류 점수, 오늘 영상은 막연하게 오류 점수에 대해 약간 걱정,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수출입 화주, 그리고 오류 점수 나오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신입 관세사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류 점수 없는 수출입 통관 문화를 기원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정재환 관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